달러 좀 보겠습니다. 네. 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하향 안정세로 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달러는 좀 더 복잡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달러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환율은.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한 거의 57% 정도가 유로화, 그리고 14%가 엔화다 보니까 유럽의 경기, 그리고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 경기는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예상보다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달러 강세로 더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07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데, 저는 향후 흐름들을 봤을 때 미국 경기는 이제 3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고 유럽 경기는 3분기를 저점으로 좀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전망들, 그리고 결국 BOJ도 통화정책을 좀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지금 107을 넘어서는 달러 흐름들이 장기화되긴 어렵다. 좀 시차를 두고 바라본다면 점차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주요국 GDP 성장률을 보면 그냥 올해는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빨간색 바 차트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국가별 GDP 성장률 전망인데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올해 2.1%, 유로존이 0.5, 뭐 격차가 워낙 크죠. 그리고 한국과 대만보다도 미국 GDP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 GDP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유로존 GDP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 또한 달러를 좀 더 압박하는, 상승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올해 4분기지 않습니까? 예. 내년까지 이런 흐름들이 지속된다면 좀 문제가 크겠죠. 왜냐면 더 달러가 더 강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24년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0.9, 유로존은 0.8, 둘 간의 격차가 1.6%포인트에서 거의 0.1%포인트로 좁혀지게 되고, 분기별로 봤을 때는 3분기를 정점으로 GDP 성장률 격차가 좀 좁혀지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4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달러 강세가 더 세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격차가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스탠스를 본다면은 22가 연준보다는 조금은 매파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통화정책과 GDP 성장률 격차가 이제 좁혀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달러 강세가 장기화되기보다는 아마 3분기 말 4분기 초, 그러니까 10월 초중반을 지나면서 좀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하고 원화는 뭐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위안화도 많이 올랐고 원달러율도 오늘 보면 뭐 1,46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고 있죠. 그런데 달러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가운데 상대적 개념으로 본다면 위안화와 원화는 상대적으로는 강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달러 인덱스가 1% 오를 때 위안화와 원화가 1% 오르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1% 오를 때 위안화와 원화는 0.8, 0.5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양도, 달러 대비 원화 약세양도는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채권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만 좀 진정된다면 한국 증시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안화 환율도 7.3을 넘나들고 있는데 여기서 7.4, 7.5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7.1에서 7.3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1,360원을 넘었는데 상승 추세대 상단까지 도달한 겁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1,360원 돌파 시도를 하다가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GDP 성장률 격차도 3분기를 정점으로 저희 좀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도 10월 초중반을 지나면서 위안화와 원달러 환율도 10월 초중반을 지나면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달러보다도 위안화와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세게 진행된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선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 보면 4개월 연속 매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분석해 보면 사실에 부합하는 분석입니까? 아니면 실상은 조금 뭐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4개월 연속 매도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이고요. 지금 외국인 매매를 보면은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보면
올해 7월, 8월, 9월 3개월 연속 순매수거든요. 특히 9월 달에는 1조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2차 전지를 빼고 보면요. 예. 그래서 플로우를 본다 하더라도 올해 3월 말 이후 외국인 수급은 순매도 기조를 보인 적은 없어요.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본다면. 따라서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4개월 연속 매도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차별적인 매수를 하면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 안에서도 꾸준히 매집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올해 지금까지 주로 사들인 업종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연초 이후 외국인이 뭘 샀냐를 보면은 코스피를 8조 2천억을 샀는데 반도체를 15조 9천억을 샀습니다. 엄청나게 샀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동차, 조선, 기계. 그동안 좀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사들어갔고요. 최근 많이 산 업종들이 보험, 증권, 뭐 이런 업종들이다 보니까 이 업종들이 좀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IT 가전, 상사자본재 업종들을 좀 순매수했다라고 보는데 워낙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그리고 보험 업종들을 산 게 크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철강 업종을 9조 4천억을 팔았고요. 예. 그리고 화학 업종을 2조 7천억, 그리고 에너지 업종을 8천억을 팔아서 이 철강과 화학만 본다 하더라도 12조를 넘게 팔았거든요. 여기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9월 달 들어서는 뭘 샀나를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를 꾸준히 샀고요. 그리고 통신, 은행, 보험, 증권처럼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을 좀 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조선업종을 좀 사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기계가 좀 탈락하긴 했지만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배당 관련주들을 외국인이 9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매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보면 9월에 이제 개선세가 뚜렷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10월 수출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 파란색 바 차트가 15년부터 22년까지 월간 일평균 수출 금액을 월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드린 거고요. 그리고 회색 바 차트가 올해거든요. 예. 근데 파란색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올해 패턴하고 좀 비슷합니다. 9월 달에 연중 최대치를 빡 찍고 10월 달에 조금 슬로해지지만 그 레벨을 유지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9월 달에는 10월 초에 있는 국경절 수요가 재고 축적 수요, 미리 재고를 쌓으려는 상품 주문들이 세게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까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11월 달에는 또 광군제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재고 수요가 좀 들어오면서 9월, 10월 수출은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반도체 수출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4억 7천만 달러로 작년 9월, 22년 9월 5억 3천만 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줬고, 무선통신기기도 올해 최대치, 작년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동차도 3개월 연속 둔화되다가 이번에 좀 반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수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출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그림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10월 수출까지는 호조를 보이고 잘하면 10월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 반전하지 않을까. 9월 수출 증가율이 조업일수가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4%였거든요. 예. 10월 달에는 플러스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런 모멘텀, 수출 모멘텀에 의한 증시의 긍정적인 변화는 아마 10월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경기가 이제 또 하나의 네.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올해 참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네. 계속 기대해도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뭐 좀 긍정적인 걸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변화는 보여주지 못했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최근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플레이션 우려는 뭐 CPI가 플러스 반전하면서 괜찮아졌고요. 그동안의 CPI 흐름들을 보면 앞으로 마이너스 반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수출 증가율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7월 대비 8월 수출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도 7월보다는 개선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된 PMI도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제조 PMI는 뭐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거, 차이 시내에서 발표하는 거 모두 다 확정 구면으로 진입했고 서비스업 PMI도 6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2년 4분기
중국 경기가 가장 안 좋았던 때거든요. 그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본다면 4분기까지 경기 흐름들은 좀 모멘텀 자체가 좀 살아나는 그림은 보여줄 수 있겠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중앙 정치국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경기 부양 정책, 경기 부양 스탠스를 보여줄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뭐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기대, 불안 막 교차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 팀장님은 지금 실적 시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대가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높았던 기대를 얼만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2분기 대비 11조 이상 늘어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이익 전망도 2분기 대비 10조 이상 늘어난다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망, 그러니까 실적을 이렇게 레벨업 시켜주는 데 있어서 핵심 업종은 유틸리티, 반도체, 에너지, 상사자본재, 조선, IT가전,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들인데 좀 아쉽게도 최근 이익 전망 흐름을 보면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틸리티, 운송, 조선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실적 기대가 이미 낮아져 있던 업종들은 오히려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오늘 10월 4일 시장이 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거든요. 실적 기대가 낮았던 업종들은 오히려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지금은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결과치가 기대감에 못 미치게 된다면 시장이 뭐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반등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등 탄력이나 반등 강도 그리고 상단에 대한 레벨을 좀 막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흐름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주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는데 실적 시즌 포문을 연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상 보면 뭐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늘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맞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리막 지나면 또 오르막도 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4분기에는 뭐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4분기보다는 지금 당장 코스피 2,400 초반일 때 뭘 사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주도 업종 내에서 단기 가격 메리트가 있고 실적과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 지난 주말까지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보다 아웃퍼포한 업종이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기계보험, 증권, IT 하드웨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6월 9일, 그러니까 2,650일 기록한 이후 뭐 박스권에서 좀 레벨 다운되긴 했지만 그때 고점 이후 등락 과정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을 보면 자동차, 반도체, 기계, IT 하드웨어, 인터넷, 화학, IT 가전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12개월 선행 EPS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뒤에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PER 밸류에이션 매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업종들의 외국인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는 최근 좀 매도 우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조선하고 자동차는 계속 외국인이 샀거든요. 8월 한 달 내내, 9월 한 달 내내.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오늘도 반도체 일부 종목하고 자동차가 좀 선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최근 이런 트렌드와 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가 공개된다면, 삼성전자까지도 조금은 반등의 동력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락폭이 좀 더 컸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오를 땐 더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4분기에는 좀 부진만해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계절적으로 하반기에는 코스닥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요. 특히 4분기에는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출회되기 때문에 좀 약세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이기 어려운 이유는 장기적으로 상대 강도 측면에서 고점권에 와 있어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정상화되려는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 12개월 선행 PR이 20배를 넘어서면서 지금 그 IT 버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개념을 본다 하더라도 IT 버블 2017년 말 그리고 이번 처음으로
100%.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100%, 2배 이상 고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선행 EPS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냐라는 게 아니라 실적 전망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은 좀 있겠다 하더라도 4분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보다는 조금 상대적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어떻게 할지 한번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찬바람을 보면 배당주를 보자라는 말씀 하시는데 거꾸로입니다. 계절성을 보면은 7, 8, 9월 달에 계속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7월 달부터 계속 매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7월 달만 하더라도 배당주가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급반등을 하면서 전 고점, 그러니까 22년 고점 수준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가격 메리트도 떨어졌고 외국인 입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냈고 배당 수익보다 더 많이 내는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주를 따라서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배당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추가 반등이 있을 때 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시세 차익이 배당 수익률만큼 나왔다는 것들에 있어서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를 따라가는 전략을 좀 피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배당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보다는 11월이나 12월 중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좀 계절을 앞서가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